14세기 말 고려는 극심한 혼란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왕조는 쇠퇴하고 민심은 흉흉했죠. 그런 가운데 한 사람, 이성계가 등장하여 고려의 역사를 뒤집고 새로운 나라를 세우려 합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벌어진 이성계, 이방원, 그리고 정몽주 사이의 치열한 갈등은 고려의 마지막을 더욱 비극적으로 만들었죠. 1388년 이성계는 명나라 원정 명령을 받고 요동정벌에 나섭니다. 하지만 전쟁을 반대하던 이성계는 군대를 돌려 위화도에서 회군을 단행합니다. 이 위화도 회군은 이성계가 권력을 장악하는 중요한 사건이었죠. 회군 이후 이성계와 그의 지지자들은 우왕을 폐위시키고 그의 아들 창왕을 옹립합니다. 그러나 창왕도 오래가지 못했죠. 이성계는 명분을 내세워 패가입진을 주장하며 창왕을 가짜 왕이라고 비난했고 결국 창왕까지 폐위시킵니다. 이성계는 이제 고려의 마지막 왕, 공양왕을 옹립합니다. 하지만 공양왕은 실질적인 권력을 가진 인물이 아니었죠. 실제로 나라를 움직인 것은 이성계와 그의 측근 정도전이었습니다. 공양왕은 단지 왕조의 마지막 상징일 뿐이었죠. 공양왕은 이성계와 정도전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허수아비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성계가 새로운 왕조를 세우기 위해선 아직 넘어야 할 큰 산이 있었으니 바로 정몽주였죠. 처음에 정몽주는 이성계의 위화도 회군을 지지했던 동료였습니다. 그는 고려를 개혁하고자 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두 사람의 갈등은 깊어집니다. 그 이유는 바로 새로운 세상에 대한 시각 차이 때문이었죠. 정도전과 이성계는 고려 왕조를 끝내고 새로운 나라, 조선을 세우려 했습니다. 그러나 정몽주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는 고려를 지키고 그 안에서 개혁을 이루려 했죠. 이를 두고 정몽주와 이성계 일파는 날카롭게 대립하게 됩니다. 그러던 중 이성계가 사냥 도중 말에서 떨어져 부상을 입게 됩니다. 정몽주는 친구이자 동료였던 이성계를 위로하기 위해 병문안을 가죠. 하지만 그가 모르는 사실이 있었으니 이성계의 아들 이방원이 그를 제거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방원은 정몽주를 회유하기 위해 그 유명한 하여가를 불렀습니다.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우리도 함께 손을 잡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자고 제안한 것이죠. 하지만 정몽주는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심가로 대답하며 자신의 충절을 지켰죠. 이 몸이 죽고 죽어 백골이 진토되어도 인향한 일편단심은 변치 않으리라는 말로 자신의 뜻을 확실히 밝혔습니다. 이방원은 더 이상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정몽주는 선주교에서 이방원의 사람들에게 암살당하고 맙니다. 이로써 고려를 지키려던 마지막 희망은 사라지게 되었죠. 이성계는 아들 이방원이 정몽주를 죽인 사실에 크게 화를 냈습니다.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일이었죠. 정몽주의 죽음 이후 고려는 완전히 무너졌고 이성계는 조선을 세우는 길을 걷게 됩니다. 정몽주와 이방원의 운명적인 대결 그리고 고려의 멸망은 조선이라는 새로운 역사의 시작을 알리는 중요한 전환점이었습니다. 이렇게 고려는 끝을 맺고 조선은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조선의 시작은 이렇게 극적인 이야기 속에서 탄생한 것이죠. 오늘 이야기 재미있게 보셨나요? 고려의 마지막과 조선의 시작. 그 속에 숨겨진 이야기들을 더 알아가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